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가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 가지 동과 관련된 글자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가지 동은 하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동의한다 또는 합동이다 할 때 쓰는 동은 상당히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름이 같고 가운데가 빈 원통의 모양이다 해서 지름이 아래 위로 같다 해서 그런 한 가지 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변해서 이러한 모양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동입니다. 자, 한 가지 동인데 이것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이 이렇게 하나 한 곳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아래 위로 빈 통이기 때문에 통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통하면 물이 이렇게 나오는 물살이 통으로 빠져나오는 모양이다 해서 동굴을 뜻하는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동굴 부근에 사람들이 살았다 해서 마을이라는 마을동도 되고 또 이것이 물이 통한다 해서 통할 통도 됩니다. 그래서 동 또는 통이 됩니다. 우리가 동구박 과수원길 할 때 쓰는 그 동구라는 그 마을 어귀를 얘기하죠. 그리고 통찰은 안을 살핀다. 이 빈 통이 있으면 그 통 안쪽을 살펴서 보는 것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에 쇠금을 더하게 되면 구리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구리라는 것은 쇠보다는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뚫기가 쉽죠. 그래서 뚫기가 쉬운 쇠다 해서 쉽게 통하는 그런 쇠라 해서 이렇게 구리라고 합니다. 구리동입니다. 동전, 구리로 만든 돈이죠. 동상, 구리를 세운 상을 얘기합니다. 자, 이 글자는 쓸용이라는 글자입니다. 쓸용인데 위아래로 파여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통의 모양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뭐 위에는 파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 글자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옛 글자를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파여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통의 모양이다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쓰다는 뜻이 됩니다. 사용한다, 쓰는 법, 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통을 사람이 이렇게 뭔가 짊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짊어지고 있다. 위에 뭔가 같이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출비라고 합니다. 글자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렇게 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통에 무엇을 넣는다라는 막 그런 뜻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 전장터에 나갈 때 화살을 짊어지고 화살통, 전동이라고 있죠. 전통에 이렇게 넣고 가는 그런 모양을 했다. 그래서 가지고 간다, 가출비라는 뜻입니다. 준비한다 또는 비품, 갖춰진 물건을 얘기하죠. 자, 아까 쓸용에 이거 통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위로 뚫린 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통을 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르는 모양이다. 위에서 찌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잘 통한다. 아래로 잘 통하니까 위로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잘 통한다 또는 위로 솟구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솟구치는 모양의 힘, 솟구치는 힘 아래에 이렇게 힘을 더합니다. 솟구치는 힘, 힘이 솟구쳐 아주 날렵니다. 네,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네,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서 솟구치는 힘, 용기다, 용단이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잘 통한다고 했습니다. 잘 통합니다. 어떻게 통하느냐? 길이 잘 통한다. 간다는 뜻에 착받침을 붙여서 길이 잘 통한다는 또는 여러 가지가 잘 통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다, 통행이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한다는 것에 말을 넣었습니다. 말 전체를 꿰뚫고 있다. 말 전체를 꿰뚫고 있다. 완전히 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울 송이 되겠습니다. 애송한다, 암송한다. 네, 이 글자를 알면 여러 가지 또 글자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네, 중요한 글자가 많습니다. 이 모양의 글자입니다. 일찍정이라고, 일찍이 정손자, 그리고 미정유, 아직 일찍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일찍이 없었던 것,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말하는 미정유라고 합니다. 자, 일찍정은 어떻게 생긴 글자이냐면 소틀 겹겹이사
음식을 익히는 시루의 모양이다. 자, 아래에 이렇게 이런 냄비가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냄비 또는 화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을 지피는 화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이렇게 시루를 얹습니다. 시루. 떡을 찌는 떡시루를 얹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시루에서 음식을 찌는 모양을 나타냈다 했는데 이것이 일직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루는 사실은 꼭 한 단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여러 단어로 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단어로 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겹겹이 쌓여서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많이 쌓을 수도 있겠죠. 밑에서 김을 3개 떼면 음식을 다 익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겹겹이 쌓인 모양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겹겹이 쌓였는데 여기에 사람인을 붙여보겠습니다. 사람인을 붙이고 이렇게 시루를 뜻하는 겹겹이 쌓인 모양을 했는데 스님을 뜻하는 중성이 됩니다. 자, 해석하기 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이 모여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 많이 겹겹이 쌓인처럼 많이 모여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고성이다. 덕이 높은 스님을 고성이라 합니다. 성복, 스님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죠. 자, 여기에 겹겹이 쌓이는데 무엇이 겹겹이 쌓이느냐 하면 흙이 겹겹이 쌓입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더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흙을 겹겹이 쌓아 올린 모양이다. 그래서 증가한다, 증감한다. 증감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겹겹이 쌓였는데 무엇이 겹겹이 쌓였느냐? 마음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신방변을 붙여보겠습니다. 마음이 아주 겹겹이 쌓였어요. 그래서 미워한다.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정이라 미워할 정입니다. 우리가 정오다, 애정이다 하는 그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음이 겹겹이 쌓이면 미워하는 마음만 생길까요? 좋아하는 마음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겹겹이 쌓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였는데 무엇이 겹겹이 쌓였느냐? 집에 건물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위로 층을 올립니다. 자, 이 부분은 죽음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건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묘한 글자입니다. 사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청계입니다. 청을 나타냅니다. 집을 이렇게 겹겹이 2층, 3층, 4층 이렇게 쌓는 그런 모양입니다. 고층이다, 단층이다. 우리가 땅이 이렇게 지진 나면 이렇게 청이 지죠. 끊어진 청이 집니다. 그래서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뭔가 겹겹이 쌓이도록 재물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정이다. 준다는 뜻입니다. 정려한다, 기증한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준다. 재화나 돈을 줘서 이렇게 많이 겹겹이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 중에 모인다는 뜻의 모일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한다. 회심. 회심은 내 마음에 딱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무슨 회가 있다, 동창회가 있다, 회비, 회원, 회장 할 때 쓰는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것은 삼합집이라고 합니다. 삼합집입니다. 모인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아래에 이 글자가 또 들어갑니다. 이 글자에서 여기서 요 8팔은 생략이 되겠습니다만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시루에 음식을 많이 모았습니다. 모아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다, 모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콩두자가 나왔는데요. 부수자이죠. 우리가 부수에서 배웠습니다. 머리가 둥글고 굽이 높은 그릇의 모양이다. 원래는 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제기는 이런 제기가 많이 있죠. 평평합니다. 여기에 음식을 샀죠. 그리고 또 이런 뚜껑이 있는 그런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기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콩두입니다. 그래서 이 제기의 모양이 둥글죠. 콩도 둥글죠. 그래서 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주로 콩을 뜻하지만 다른 글자와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거의 대부분 그릇, 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기 모양의 콩두에 화살을 붙여보겠습니다. 화살시입니다. 화살시의 콩두입니다. 자, 화살도 사실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팔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기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적당히 높은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짧을 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단기, 짧은 기간이죠. 장단,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때 장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머리는 둥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둥근 모양의 제기다. 둥근 모양의 제기에 사람의 머리를 나타내는 머리혈을 붙여봤습니다. 머리혈을 붙여서 사람의 머리가 둥글듯이 이것을 머리두라고 합니다. 두각을 나타낸다, 두목이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제기 위에, 콩두자로 하는 제기 위에 뭔가 재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재물을 가득 담은 모양이, 자,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으로 재물이 가득하다. 그래서 풍성하다 할 때, 우리가 풍년이 든다 할 때, 풍부하다 할 때 쓰는 그런 풍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이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가득하다는 뜻으로 신이나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를 넣으면 이것은 신에게 재물을 가득히 드리는 것이 예의가 있는 것이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재물이 너무 빈약하면 예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재물을 가득 담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도례다, 예절이다, 차례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뼈가 있습니다. 뼈에 살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뼈만 많이 있으면 좀 앙상하죠. 근데 뼈에 살이 가득 붙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네. 그래서 체력이다. 몸의 힘, 체력. 그리고 체육이다. 몸을 기르는 것입니다. 튼튼히 기르는 것을 체육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글자를 만드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이게 또 차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또 할 때. 자, 물건을 겹겹이 쌓아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있는데 물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조상님을 모시는 위패 또는 도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뭔가 좀 겹겹이 쌓였다. 막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차치한다. 중차대하다. 중하고 또 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차는 또라는 뜻보다는 쌓은 모양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이렇게 많이 모았다. 쌓아 모았다. 힘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힘을 서로 모아서 더하고 도와주는 모양이 도울조입니다. 자조, 협조. 자, 이 모양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만을 다, 이것은 고기를 뜻합니다. 하나가 이것이 고기를 뜻합니다. 고기를 뜻하는 것은 우리가 육달을 뜻있죠. 육달을 해서 회개 하나 빠진 것도 고기다. 고기가 또 두 개나 있다. 많다. 고기를 뜻합니다. 고기를 뜻하는 글자가 이렇게 좀 변해서 이런 모양이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집을 뜻합니다. 집면을 붙였습니다. 집에 고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풍부하다는 뜻이죠. 이것이 집에 고기가 많으면 안심이 된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집에 고기가 많아서 안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땅의라는 그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의당, 마땅히, 편의 할 때 우리가 편의점 할 때 쓰는 편의가 되겠습니다. 자, 나무를 많이 쌓았습니다. 나무를 많이 쌓아서 어떤 나무 울타리를 만듭니다.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입구를 하나만 내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할 사라고 합니다. 조사한다, 검사한다. 물론 다른 의견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설명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재물을 많이 쌓았다. 제사를 뜻하는 보일시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쌓아서 제사를 지낸다. 조상님께. 제사는 조상님께 드리죠. 그래서 할아버지 조다. 조상님 조국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서 제사를 드린다. 할아버지께. 또는 할아버지의 위패. 이거 위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낸다. 그 위패가 바로 할아버지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많이 쌓았는데 뭘 많이 쌓았느냐? 벼를 많이 쌓았습니다. 벼는 곡식을 얘기하죠. 벼화. 벼를 이렇게 많이 쌓았습니다. 왜 쌓아 놓을까요?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 쌓아 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을 것도 쌓아 놓고 또 세금으로도 내야 되니까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 벼를 쌓아 놓은 모양이다 해서 조세의 조가 되겠습니다. 조세, 세금을 얘기하죠. 조차지, 막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낱말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를 많이 쌓았습니다. 시를 쌓았어요.
실을 가로 세로 이렇게 겹쳐 쌓았습니다. 실을 왜 겹쳐 쌓을까요? 배를 짜기 위해서. 배를 짜기 위해서. 그래서 짜다는 뜻의 짤조입니다. 조립한다, 어떤 조직이다 할 때 다 짠다는 그런 뜻과 관련된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그것이라는 기라고 합니다. 그것. 이것, 저것, 그것 할 때 그 기가 됩니다. 원래의 모양은 곡식을 까부는 네모난 키의 모양이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런 키가 있죠? 막 이렇게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곡식 같은 걸 놓고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날려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키를, 이 모양을 본던 것이 이 키가 되겠습니다. 자, 키는 주로 대부분 좀 네모난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뜻이 좀 바뀌어서 그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그것 외에, 그 외를 기타라고 하죠. 각기 할 때도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키의 모양입니다. 다른 글자와 합칠 때, 단독으로 쓸 때는 그것이라는 뜻을 쓰지만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네모난 것이다. 키의 모양이 네모났으므로 네모난 키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자, 네모난 땅이다. 네모난 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땅을 반듯하게 다듬어야 되겠죠. 그래서 터를 얘기합니다. 터. 집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토대가 되는 네모난 땅이다. 그래서 기본이다, 기금이다 하는 그런 말을 만듭니다. 모양입니다. 네모난 모양인데 여기에 하품 흠을 붙였습니다. 입을 벌리다. 이것은 사람을, 네모난 어떤 큰 가면을 쓴 사람을 보고 놀라서 입을 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속이다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속였다. 뭔가 큰 가면에 탈을 서고 나와서 갑자기 왕 나타나니까 사람이 입을 벌리겠죠. 놀라겠죠. 그래서 속는다. 그래서 속일 기입니다. 속일 기. 사기친다. 기망한다. 기망한다는 거짓말한다. 속인다는 뜻이에요. 자, 달이 있습니다. 달.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시간을 뜻하기도 하죠. 달이 이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떠서 이렇게 질 때까지는 시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시간이다. 시간을 이렇게 딱딱 네모지게 잘랐어요. 여러 시간, 긴 시간을 딱딱딱딱 네모나게 이렇게 잘랐다. 그것이 시간을 뜻하는 기입니다. 일정한 크기의 시간이라는 거죠. 일정한 크기의 시간. 그래서 때다, 기약한다. 때, 어떤 때를 두고 약속을 한다. 그래서 기약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간이다, 기약이다. 자, 이렇게 이것은 키입니다. 키. 곡식을 까부는 네모난 모양의 키인데 이것을 도끼를 옆에 붙이면 도끼로 그 어떤 키의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동떨어지게 이것이다 하는 이 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 사입니다. 사도는 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이 길을 사도라고 합니다. 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가출구라는 글자인데 갖춘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구비한다 하는 가출구입니다. 원래 글자는 사실은 솥을 뜻하는 솥정과 두 손으로 받들 공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제사에 쓸 솥을 이렇게 모두 갖추고 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구할 때, 도구할 때 전부 갖추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갖춰졌어. 사람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함께, 다 모였다. 이제 함께 뭘 하자 해서 함께 구가 됩니다. 구존이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함께, 양친이 다 함께 살아계시는 것을 구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구락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영어 클럽 활동을 한다 할 때 클럽을 이렇게 한자로 바꾸면서 구락부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함께 즐겁게 모이는 모임이다 하는, 즐기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계산할 산입니다. 옛날에 산까지로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나를 놓고 둘을 놓고 셋을 놓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이 대나무로 만든 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손으로, 이쪽은 두 손이 되겠습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그것을 셈하다는 뜻의 셈할산이 됩니다. 계산한다, 결산한다. 자,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 다 갖춘 모양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콩두가 있습니다. 콩두는 이렇게 적죠.
그리고 여기 위에 열십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또는 선비사가 있고 아래 입구에 이런 모양이 있다. 두 가지라도 모양이 같습니다만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악기의 모양이다. 큰 북을 세워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악기 이름 주라는 것인데 단독으로는 거의 서이지 않습니다. 부수는 이렇게 선비사부수가 되겠습니다. 선비사부수의 이런 모양입니다. 악기가 서 있는 모양이에요. 자, 큰 북은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겠죠.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큰 북을 치고, 이거 북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입을 붙였습니다. 북 치고 노래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북을 치고 입으로는 노래를 한다. 그런 글자입니다. 기쁠 희가 됩니다. 환희 또는 희비, 희비는 기쁨과 슬픔이죠. 자, 큰 북이 있습니다. 큰 북이 있는데 친다는 뜻의 칠복이 있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북을 친다는 것입니다. 북을 이렇게 북채를 잡고 북을 치는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가지 지자가 되겠죠. 나무 가지로 이렇게 북을 친다. 북고입니다. 치는 북입니다. 고치는 북을 치고 나팔을 분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북 치고 나팔을 불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싸우세요. 열심히 달리세요. 응원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고무적이다. 고무는 북을 치고 춤을 추고 한 사람은 북을 치고 한 사람은 춤을 추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북이라는 뜻입니다. 북을 마디촌을 붙이면 마디촌도 손입니다. 곧게 서서 북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북을 칩니다. 북은 기울면 안 되겠습니다. 똑바르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자에는 똑바르게 곧게 서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곧게 나무를 심는다 해서 나무목을 붙입니다. 곧게 심겨진 나무다 해서 나무수입니다. 우리가 수목이다, 식수를 한다 할 때서는 나무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지금 매산 아래에 콩두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북의 모양인데 어찌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거의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낱말은 잘 만들지 않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찌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쪽 부분도 또 북입니다. 물론 북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남방의 악기 모양, 남쪽 지방의 중국의 남쪽 지방의 악기의 모양이다. 또는 초목이 남쪽을 향해 가지를 뻗는 모양이라 해가 뜨면 주로 나무는 해 뜨는 방향으로 갑니다. 남쪽이 항상 밝음으로 남쪽으로 가지를 뻗게 되죠. 그런 뻗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모양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남쪽 지방의 악기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치는 북을 뜻한다 해서 남영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산이다. 또 지남침이다. 남쪽을 가리키는 침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조금 우리가 접하지 못한 그런 글자들이 여러 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기본이 되는 글자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좀 글자를 배우기가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노트를 하시고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차피 한두 번 봐서는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을 해서 이렇게 외우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원래 이런 글자다 이렇게 해서 생긴 글자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딱 보면 이사다, 가출구다, 새말산이다 이렇게 딱 머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낱말을 자꾸 보면서 어휘력을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